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대준입니다. 이제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과 함께 이제 2차 시험 시행 공고도 올라올 거예요. 결과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나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았거나 훨씬 더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또 그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이고 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선배 두 분을 좀 모셨어요. 이분들의 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좀 의미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듣고 또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2018학년도 초등 임용고시에서 당시 1차 시험에서는 70점이 나왔었어요. 이게 추정하는 이제 배수로는 1.5배수, 거의 이제 끝자락이었었고요. 턱걸이 합격. 네, 턱걸이 합격을 했었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97점 후반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쳤을 때는 그래도 꽤 높은 점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학년도 초등 임용고시에서 교육과정 73점을 받았고 이게 아마 1.3배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또 2차에서는 다행히도 제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97.3점을 받아서 이제 뒤집어서 합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1.3배수에서 뒤집어서 합격했던 케이스. 기적의 그렇죠. 역사를 쓰시는 거죠. 저는 78점이 나왔는데 이게 추정하기로는 그때는 한 1배수 정도였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0.9배수였고 나중에 이제 2차 시험까지 합쳤을 때는 0.9배수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점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합격 하루 전날에 좀 약간 이제 내일 발표가 난다는 사실이 딱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 주쯤 되면 드디어 뭐 다음 주 발표거나 아니면 이제 며칠 뒤 발표거나 이런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하루 전날에 좀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1차 끝나자마자 약간 잘 봤나 싶었는데 맨날 사람들이 가채점 하는 사람들 얘기 들려보니까 그렇죠. 하나씩 둘씩 다 틀렸구나.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점점 떨어졌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날에는 나는 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최대한 늦게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딱 맞춰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만큼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 가채점을 다 했었거든요. 이미 하셨었어요? 네, 그때 당시 2018학년 때는 가채점을 다 해서 제가 대충 뭘 틀렸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잘 본 점수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날에 진짜 많이 불안했고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딱 확인을 했을 때 특히 뭐 저희 때 이제 교직논술 점수가 뭔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오고 네, 교육과정 점수랑 그래서 합산했을 때 또 기대치에 비해서 더 낮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게 나왔는데 진짜 약간 점수를 딱 받았을 때 딱 기분이 어땠는지 어땠어요?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수를 보고 다른 친구를 만나고 이제 그 하이패스라던가 이런 데서 실제 컷을 보면서 맞아.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못 봤구나. 이게 점점 이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그때부터 이제 점점 나 2차 봐서 될까 절망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거 같아요. 이게 그 추정 점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77을 1배수 컷으로 예측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79로 예측을 하거나 맞아요. 그때도 79점이 1배수 컷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77점이 1배수 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따지면 그 추정 점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섣부르게 진짜 나는 뭐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딱 점수 확인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잘 봤는데였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교직논술 점수랑 교육과정 점수랑 합쳐서 나왔는데 그거를 교육과정 점수로 알고 합친 점수. 내가 생각보다 시험을 잘 봤구나 이러고서는 보니까 교직논술이랑 교육과정 점수가 합친 점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그럴만했어. 네. 교직논술이 너무 낮게 나왔어 그때 진짜. 그때 그게 합친 점수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맞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추정 변수를 보니까 이제 제 뒤에 아무래도 몇 명 없을 거라는 확신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1차 발표 나고 나서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쉬었던 것 같아요. 그 점수가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점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뭔가 2차 시험에서 내가 평균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 평균보다 낮게 나오면 이걸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실수를 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좀 조금의 실수도 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1차 결과가 나오고 2차 시험까지
대략 한 4주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점수 받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는 이 차를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수업 실현, 이제 수업 실현에서 나오는 조건별로 내가 어떻게 발문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그렇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골, 3일에 한 번 골로 이렇게 계속 혼자서 복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주제별로 내가 어떻게 답안을 말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복귀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따로 이제 그 스터디 이후에 네. 그 조건별로 뭔가 정리하고 네, 답변 집에서. 같은 것들을 네. 이제 해보는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네, 컴퓨터로 타자로 어. 작성했는데 어.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점수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 스터디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이럴 때. 그래서 제가 그다음 한 거는 이제 피드백을 보통 사람들이 다 모으긴 하는데 이걸 정리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예 기준별로 다 나눠가지고 피드백을 전부 다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제가 듣는 신용은 이쪽 동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아니라 하고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다음에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습관이 안 바뀌죠.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기숙사 제 방에 침대 2개 있는 거 좀 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준이가 얘기해볼까요? 난 가가지고 세연이가 얘기해볼까요? 10번, 20번 넘게 될 때까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매일 보고 또 하나하나 기능별로 연습을 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파티가 얘기한 것처럼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하나하나 딱 정해서 오늘은 이것만이라도 오늘은 바꿔보자. 맞아.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든 걸 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딱 하나로 정해서 오늘 이거를 정말 좀 피드백 받았던 걸 해보자. 다음날 이걸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개선을 해도 꽤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 아마 시도해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뭔가 추천한다면 이거 진짜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무조건 피드백 꼭 받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저희 스터디끼리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이제 수업 실현을 나름 괜찮게 이제 잘했다, 우리 틀이 좀 잡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실습 때 만났던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시험 2주 앞두고 있는데 저희한테 혹평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게 곧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그런 맞아. 얘기 하시니까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각성해서 저희가 그 다음날에 수업을 싹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 그걸 2주 동안 연습해서 들어가니까 실제로 저희 스터디에서는 수업 실현 점수가 전반적으로 잘 나왔었거든요.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랑 내 수업을 공유하는 경험을 해봐야 조금 더 수업에서 개선할 점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무조건 추천합니다. 저는 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뭔가 우리가 아직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의 갭이 어쨌든 간 존재해요. 아무리 못해도 조금이라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현장 선생님들이 되게 정확하게 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평가관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을 똑같이 느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듣고 들었던 게 있으면 그날 바로 정리하세요. 저는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4년 동안 다니면서 교대를 다니면서 이제 교사를 돼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면 이 교직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교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동료 교사와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류를 나눠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길 가다가 생각하면 적고 심지어 제가 학식 먹으면서 내가 갑자기 막 얘기하다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딱 쓰니까 내 친구들이 이거 좀 질린다 이런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 교직관은 확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이제 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맞아. 근데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심층 면접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도 나오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맞아. 나왔던 걸 갑자기 그냥 딱 물어보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사실 평소에 생각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즉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둔 게 있으면 그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다른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꼭 진짜 해봤으면 좋겠는. 그리고 이제 그 수첩이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던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여줬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얻고 또 어떤 부분 얘기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놨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 제가 어떠한 사람이다 이게 딱딱딱 이게 생각을 미리 해놨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굉장히 열정 넘치다 이러면서 이 사람 참교사구나 이러는 거죠. 이게 합격에 이제 약간 야 손짓. 그쵸. 오케이, 제가 오케이. 딱 들어가는 사이 사람들 눈빛이 바뀌는 게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 농담이고. 나는 안 바뀌던데. 가장 나다운 걸 보여주면은 면접관들은 그에 감동해서 여러분 합격시킬 거예요. 나가온 게 뭐였어요? 나다운 거 저는 약간 되게 순진한 그런 컨셉을 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약간 초롱초롱하고 약간 그 상골 소년 같은 느낌. 그냥 뭐든 시키면 다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순박하고 뭔가. 약간 잘 어울려. 그런 근데 확실히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성찰 잘하시는 자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약간 자기 스토트. 근데 약간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 약간 내가 맞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맞아, 거야. 맞아. 이거 나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저도 약간 그 이제 들어갔을 때 인사하고 내가 맞아. 관리번호 얘기하는 게 딱 첫인상이잖아요. 맞아.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이 소개를 하는 거 이게 첫인상인데 이때 약간 나의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전 진짜 힘차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크게 딱 얘기하고 힘차게 딱 인사한 다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물론 뭐 어떤 곳은 좋은 반응이고 어떤 경우는 약간 뭐 반응이 없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약간 씩씩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주제인데 이게 시험이 1차랑 다르게 3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교사학습 과정은 바로 심층 면접 보고 두 번째 날에 수업 시험, 세 번째 날에 영어 수업과 영어 면접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게 특히나 1일차, 2일차에 막 50점, 40점 이렇게 큰 점수가 결정나니까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약간 멘탈 잡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이제 뭐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압박감? 이런 거 많이 다가왔을 것 같고 그때 좀 멘탈을 잡았던 라이팅만의 비결. 정말. 저는 근데 사실 그때 1번, 3번 뽑혀가지고 첫째 날 1번이랑 둘째 날 3번이었어요. 아까 면접 1번, 친추 네. 아까 수업 시간 3번? 네. 그럼 면접 1번이면 그냥 앉자마자 슉 들어갔겠네. 그렇죠. 와.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거 진짜 당황했겠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고 끝냈어요. 돌아온 길에 막 어떻게 하지 하고 멍 때리고 돌아오다가 그냥 기숙사 들어와서 잤어요. 1번이면 그런 말 해. 네. 1번이면 그런 말. 2번도 잤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20번이었거든요. 저는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어쨌든 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다음 날에도 맞아. 수업 시험 준비할 때 심층면접 당연히 생각이 들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딱 그걸 생각을 분리해가지고 뭔가 집중할 수 있었던 뭔가 비결 이런 거 있어요? 그 비결은 없는데 미리 이제 어떤 누나랑 같이 저희가 그 연습하기로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끝나자마자 저희 만나가지고 바로 수업 실험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실험 연습하니까 그날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네. 커뮤니티 사이트 안 들어가셨죠? 네,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갈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도 딱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커뮤니티 사이트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에 대한 답안이 뭐냐고 올라올 것이다. 맞아. 근데 내가 말하는 답안이랑 만약 다르면은 기분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사이트 안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숨 자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험 끝난 스터디원들이랑 모여서 저도 수업 실현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좀 스터디원들 얼굴 보니까 좀 이제 풀리는 것도 있었고 수업 실현 연습하니까 그냥 또 그거에 다시 집중하게 돼서 맞아. 그날 시험 본 걸 좀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누는 이 얘기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뭔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2018학년도에서 불합격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1.5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수업실험 심층 면접을 스터디언들이랑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안 될 거라는 마음에 집에서 따로 할 수 있었던 걸 조금 소홀하게 했던 점이 있었어요. 뭐 영어 수업 실험 준비를 혼자서 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정안 쓰는 거를 막판에 솔직히 마음을 좀 놓아서 소홀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점수가 오히려 더 나가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억울하진 않았지만 들었던 아쉬움이 아 내가 이거를 좀만 더 끝까지 끌고 가서 과정한 영어를 연습을 좀 더 했었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1차 발표가 아직 안 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시험 잘 보셨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한 입장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역전의 드라마 여기가 진짜 리얼 역전의 네. 드라마입니다. 역전. 네, 이제 우리 부담이지? 라이팅 네, 저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면 그걸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1.3배수로서 저는 진짜 떨어질 걸 정말 각오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절망한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자. 저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기 수업 시간 연습을 한 3번, 4번씩 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이걸 내가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 힘들긴 하지만 제가 힘들죠. 보기에는 이제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요 인생까지. 저는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약간 라이팅의 인생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받았어요. 진짜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거 하면 붙을 거다. 결과는 진짜 까봐야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붙을 거다. 난 무조건 붙을 거고, 진짜 난 무조건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평가하는데 표정 봐주고 다 연기고, 난 무조건 좋은 점수 받을 거고, 어쨌든 간 전국에 합격할 거다. 이 마음을 진짜 끝까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딱 끝내시고, 시험 끝나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전혀 그 임용고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하면서 좀 쉬시면서 나중에 그 발표 받으시고 꼭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